경찰이 처음에 수사를 잘 못한 거죠. 수사기관의 결정을 받고 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대부분의 범죄들이 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안녕하세요. 짱변 사무소의 짱변 장훈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게요. 서울대 40대 남성이랍니다. 그 사람이 자신들의 이제 동문이었던 이제 여성분들을 포함한 다른 여성들의 합성 음란물, 딥페이크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암암리에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예전에 N번방을 추적해서 검거하는 데 역할을 했었던 어떤 분이 나서가지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신뢰를 쌓은 다음에 무슨 소급 거래 같은 거를 믿기로 해서 결국에는 그 정체를 밝혀냈다, 이제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처음에 고발 조치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일단 무혐의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제대로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였나 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소인 측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이 이거는 죄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이거는 이제 검찰에 넘길 사건도 아닙니다라고 해서 송치를 하지 않으면 검찰에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의 신청을 했는데 검사도 마찬가지로 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찰의 결론이 맞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의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거를 재정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재정 신청까지 한 끝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고 구속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죠. 경찰이 처음에 수사를 잘 못한 거죠. 고소인 측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죄가 안 된다는 수사기관의 결정을 받고 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신청을 한 끝에 이제 이게 구속까지 됐다라는 사안입니다. 일단 경찰도 한번 잘못된 판단을 했고 검사도 한번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그런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딥페이크 영상에 관해서는요, 2020년도에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에 보시면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을 하고 반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5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기의 이제 2분의 1을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7년 6개월 이하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여러 번 그런 범행을 이렇게 저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경합범으로 처리기 때문에 장기의 2분의 1이 가중이 돼요. 7년 6개월에서 2분의 1이 가중이 되면은 3년 6개월 정도에서 한 11년 이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대 11년의 이제 형까지 이렇게 처할 수 있다라고 이런 결론이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과연 처벌을 받게 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보도나 패널들이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를 많이 들었는데, N번방 방지법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법이 굉장히 뭔가 미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N번방 방지법이라는 거는요, N번방 방지법이라는 그 이름의 법안을 만든 게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던 법들을 조금씩 이렇게 강화를 시킨 거예요.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기존의 이제 형량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한다든가, SNS 사업자들에게 이런 성착취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끔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로 부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이제 처벌을 받게끔 하는 법이거든요.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본적인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딥페이크 영상이라든가 이 성착취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예 유통할 수 없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건데, 이거는 검열과 똑같은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 그 대화방의 내용을 이렇게 검열을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개인의 자유를 정말 심각하게 침해하는 소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 이제 국가가 어디 있나 살펴보니까, 유럽연합에서는 전기통신 사업자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매출의 6%까지 이제 과징금을 부여를 할 수가 있고, 이게 계속해서 개선이 안 되면은 이유에서 퇴출을 시키는다는 그런 규정까지 있더라고요. 퇴출을 시킨다는 거는 사업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법이 있기는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벌금의 액수가 얼마냐? 최대 1억 원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EU의 법안에 따르면은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을 이렇게 물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촬영하기 전에 카카오톡의 매출을 한번 봐봤는데요. 2024년도 1, 4분기 매출이 약 2조 원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1년이면은 8조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의 그 과징금 기준에 따르면은 최대 4,800억 원의 과징금을 이렇게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법적인 그런 규제 장치를 마련한다라고 하면 이제 EU처럼 굉장히 강력한 정말 규제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게 입법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도적인 차원에서 미리 못 만들게끔 한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이제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2021년도에 애플에서도 이런 그 성착취물 같은 영상들을 검열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다가 포기를 했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방지 조치 의무를 기업에만 맡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SNS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기업에만 맡기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하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판별하는 그런 기술을 좀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기업한테만 떠날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책임을 이제 같이 이렇게 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텔레그램 문제예요. 서울대 이 N번방 사건 역시도 이 텔레그램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예전에 이제 원조 N번방도 이제 텔레그램에서 동영상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되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보면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대부분의 범죄들이 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텔레그램은요, 자동 삭제를 설정을 할 수 있어가지고 바로 삭제가 되고, 삭제가 되는 게 이제 복구도 안 되고, 그리고 텔레그램 본사는 수사 요청에 협조도 안 한다라고 합니다. 텔레그램 상에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건을 포착을 하고 범인을 검거를 해서 이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때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거의 확보가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카카오톡을 또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카카오톡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사기 배봉을 저질렀다. 그런데 카카오톡 아이디만 한다. 이런 경우라면은 카카오톡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그 아이디의 실제 명의자가 누군지 그 신원을 특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카카오톡도 그거를 협조를 해주고, 근데 텔레그램은 전혀 협조를 안 해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비협조적인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끔 막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우리나라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나 이런 데서 다운받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거야 가능하겠죠. 그거를 막는다고 해서 다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앱스토어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텔레그램 유통되는 다른 마켓에 들어가서 다운받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텔레그램을 규제한다라고 해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 제3의 텔레그램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휴대전화, 그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거의 필수품으로 이렇게 사용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그 수사하기가 좀 많이 편해진 것도 현실입니다. 범인 잡았을 때 그 휴대전화만 압수해가지고 그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면은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정보가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수사가 개인의 이제 휴대전화 정보에만 너무 의존하는 그런 게 더 역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텔레그램이나 턱 막혀버리면은 더 이상 수사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다음 무혐의로 이렇게 풀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화 시대에 그 SNS를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뭔가 조치를 할 것인가, 이것도 분명히 저희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담론 중에 하나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 강화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휴대전화 없을 때, 그럴 때 다 범인들 잘 잡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스마트폰 내에 있는 정보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수사관의 수사 실태, 이것도 뭔가 다른 방향으로 범인을 잡아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